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유럽 정상들이 참석한 가운데 종전 논의를 위한 정상회담을 열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영토 조정과 안전보장 문제가 핵심 쟁점이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평화협정 체결을 낙관하고 있지만 변수는 여전히 많아 보입니다. 관련한 내용들 봉영식 연세대 개건 교수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 2월에 6개월 전에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 정상회담 때는 젤렌스키 대통령 50의 정장 아니냐, 너는 카드가 없다, 그리고 거의 쫓겨나다시피 나가고 막 굴욕도 많이 당했잖아요. 근데 오늘 보니까 둘이 막 웃음도 많고 분위기가 완전 달라졌던데 분위기 먼저 보시면 어떨까요? 분위기는 적어도 미국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이다. 그렇게 보겠지만 사실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지금 피눈물을 흘리고 있을 겁니다. 말씀하신 지난번 백악관 회동이 정말 서로 샤우팅 매치, 소리를 지르면서 아무 회담 합의 없이 끝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준비한 오찬도 하지 않고 결렬이 될 정도였죠. 그 시작이 사실 트럼프의 열렬 지지층인 언론 매체 기자인 브라이언 글렌 기자가 질문을 했어요. 젤렌스키 대통령 왜 군복을 입고 오냐? 백악관에 오면서 이 미국 정부의 가장 높은 정부기관에 오면서 어떻게 이렇게 결례를 범할 수가 있나? 미국을 존중하는 마음이 없다 했을 때 젤렌스키 대통령이 또 하필 영어를 잘하니까 영어로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오면은 코스튬을 입을 수도 있다.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넘기려고 그랬는데 그걸 가지고 제이디 벤스 부통령은 어떻게 이렇게 미국을 무시하느냐, 고맙다는 얘기를 하고 막 압박을 했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카드가 없는데 왜 전쟁을 계속한다고 우기냐. 그냥 우리 말을 들어라. 광물 협정에 사인해라.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워낙 코너에 몰렸기 때문에 정장을 입고 갔고 그 같은 기자, 브라이언 글렌 기자가 첫 번째로 질문을 하면서 오늘 아주 멋있습니다. 패블러스합니다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저 사람이 그때 당신을 공격한 그 기자다. 근데 기자 보고 나도 젤렌스키 대통령 오늘 훌륭하게 입었다고 얘기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젤렌스키 대통령이 근데 당신 기자는 지난번하고 똑같은 양복을 입고 있다. 안 바뀌었다 하면서 넘겼는데 속으로는 이런 모욕을 참으면서까지도 어떻게 해서든지 우크라이나에게 유리한 그런 합의를 이끌어내야 되기 때문에 힘없는 나라의 지도자로서의 그런 서러움이 어떻게 보면은 잘 드러난 장면이었다. 저는 좀 씁쓸하게 보았습니다. 그러네요. 이후에는 유럽 5개국 정상과 EU 집행위원장, 나토 사무총장이 참석해서 이례적으로 다자회담까지 이어졌는데요. 이렇게 많은 주요국 정상이 한자리에 모이는 건 상당히 이례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 보고 황제 놀이를 한다 이런 비판을 이제 브라질 정계에서 했죠.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비판에 개의치 않고 오히려 그것을 즐기는 것 같습니다. 관세 협상을 할 때도 꼭 자신이 사진이 언론 보도가 되게 하면서 이제 펜으로 숫자를 고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이 이제 다시 보이게 되었는데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에 만족감을 표시하면서 위대한 날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유럽의 정상들이 이제는 현실을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있는 그대로 상대를 해야만 긍정적인 결과가 나온다. 스위스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스위스의 역사를 설명했다. 오히려 관세가 증가됐지 않습니까? 이런 게 아니라 그렇게 본다면은 아무리 어렵고 굴욕감이 들더라도 좋은 결과를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받기 위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을 그대로 상대해야 한다는 그런 접근 방법이 이렇게 유럽의 정상들이 백악관에 서둘러 자리를 같이 하는 모습으로 연출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나토 사무총장도 같이 갔고 EU 집행위원장, 영국 등등해서 유럽 주요국 정상들이 간 이유가 그러면 독일 총리, 프랑스 대통령, 이탈리아 총리, 핀란드 총리. 근데 그들이 간 게 언론에서는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갔다고 하는 건데 그거는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왜 간 거예요, 그럼?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유럽 정상들이 넘기를 거부하는 레드라인이 뭐냐면은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토 회원국들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할 그런 자격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군사력으로 본다든가 정부의 이제 민주주의 정도로 볼 때는 나토 회원국이 될 자격이 미달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입장에는 이 러우 전쟁 시작 이후에도 변화가 없습니다. 사실 우크라이나를 적극적으로 지지했던 전직 미국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도
오바마 행정부 때 부통령으로 재직할 때는 앞장서서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을 반대했습니다. 예. 왜냐하면 우크라이나가 나토 회원국이 되면은 나토 헌장 제5조에 따라서 만약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게 된다면 그 모든 나토 회원국들이 그 방어의 의무를 지게 되거든요. 예. 그건 너무 리스크가 크다. 그랬기 때문에 그 선은 지키되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종전된 다음에 믿을 수 있는 또 지속 가능한 안전 보장을 해줘야 된다. 예. 여기는 이제 미국의 개입이 필수적인 조건이죠. 그것을 트럼프 행정부에게 설득하려고 이렇게 모인 것입니다. 예. 예.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을 종식하는 방안으로 휴전이 아니라 종전, 즉 평화 협정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다르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제 휴전이라는 것은 이 전쟁 행위를 잠시 멈추고 전쟁 당사국들이 평화 협정, 완전한 전쟁 종식을 위해서 협상할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휴전 협상이 6.25 후반에 길게 있었지 않습니까? 예. 1954년 7월 27일에 휴전 협정이 이제 합의되기 전까지는. 근데 이제 휴전 협상이 진행되면은 오히려 더 격렬하게 피해가 나올 확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휴전은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라 예. 잠깐 멈추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면 유엔 평화유지군이 이제 블루 헬멧, 파란 헬멧을 들고 그 자리에 들어가서 이제 협상이 원활하게 진행되는 어떤 그런 완충 역할을 하는 것이죠. 예. 그런데 그렇게 된다면은 그 러시아 입장에서는 지금 전세가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사실 이제 전략적인 이점을 포기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푸틴 대통령은 반대한 것이고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은 휴전을 원했지만 그리고 협상을 러시아하고 하고 싶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강조하는 건 뭐냐면 우크라이나는 카드가 없지 않냐. 예. 미국 말을 들어라. 그러니까 미국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러우 전쟁을 빨리 종식시켜야지 더 중요한 목표로 미국의 국력을 집중할 수가 있죠. 그것은 미국 경제의 회복과 그다음에 중국 견제입니다. 그래서 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휴전보다는 빨리 완전한 러우 전쟁의 종식을 원했기 때문에 평화 협정으로 가자는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입장을 알래스카에서 만난 다음에 그쪽으로 확실히 선회했습니다. 예, 그런 말씀하신 대로라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의 이 휴전과 종전에 대한 입장이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일각에서는 한국식 모델이 좀 최선의 시나리오가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이건 어떤 이야기인가요? 첫 번째 질문부터 먼저 답변을 드린다면은 젤렌스키 대통령은 휴전을 선호하고 있죠. 하지만 이 보도에 나온 대로 입장을 바꿨습니다. 이제는 평화협정밖에 없다. 그래서 두 번째 입장을 변경한 것은 영토 문제도 논의하겠다는 얘기를 했어요. 사실 이거는 젤렌스키 정부가 절대 양보할 수 없다. 러시아가 시작한 전쟁인데 왜 우리가 영토를 양보하느냐 했지 않습니까? 예. 하지만 여기에서도 영토 문제도 협상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표명함으로써 결국에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리드에 따라가는 모습을 이번에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식으로 그 한국전쟁 휴전처럼 하면 되지 않는가 하는데 결국의 핵심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이냐. 러시아가 다시 힘을 모아서 우크라이나를 재침공을 한다면 그때 우크라이나가 방어할 능력이 있는 것인가. 예. 그것을 유럽 국가들과 미국이 막아줄 것인가에 대한 보장 없이는 우크라이나는 전쟁을 끝낼 수 없다는 것이죠. 그건 예. 전쟁이 끝난 게 아니니까요. 예. 사실 러시아에게 오히려 시간과 여유를 줘서 우크라이나의 동부 돈바스 지역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전역이 러시아에 합병되는 위험에 노출되니까 예. 한국 같은 경우는 이승만 정부가 휴전에 동의하게 된 것도 결국에서는 미국이 휴전하는 대신에 한국과 상호 방위 조약을 맺는 것, 그 주한미군이 주둔하는 것을 주었기 때문에 가능했지 않습니까? 예. 그것에 비슷한 것이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는 것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토에 가입은 절대 안 된다고 러시아가 고수하고 있고 예. 미국을 포함한 현존 나토 회원국도 부정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그 중간에 무언가를 주어야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끝내는데 합의할 수 있는 것이죠. 안전보장. 예. 그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지금 굉장히 다양한 의견, 예. 어려운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그럼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어느 국가가 러시아와 싸울 것인가? 예. 만약에 러시아가 재침공을 한다면 전쟁이 끝난 다음에
어느 국가가 러시아에게 미사일을 쏠 준비가 돼 있냐. 예. 다들 자신은 없는 것이거든요. 아, 미국은 유럽에 안 보니까 유럽 그 나토 회원국들이 지켜라.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근데 병력이라든지 무기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미국 없이는 사실상 러시아의 재침공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능력이 부족합니다. 시간이 필요한 것이에요. 지금 뭐 GDP 대비 국방 예산을 5%로 늘린다 하지만 당장 무슨 상비군을 마련하거나 뭐 미사일을 생산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 중간에 어떻게 할 것인가가 굉장한 고민거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미국 대통령이 있는 한은 네. 푸틴이 약속을 지킬 것이다 얘기하는데 예. 그것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호언이지 우크라이나와 유럽 국가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될까요? 질문을 하고 싶으면 또 질문을 함부로 하면 안 되죠. 예, 예. 그러니까 지금 그 백악관에 몰려간 거죠. 아, 지금 계속 속보 나온 거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에게 푸틴 대통령이 삼자회담에 응하겠다 이렇게 했다는 보도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삼자회담이 조만간 열린다면 거기서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결론이 나올까요? 결론이 나올지도 모르겠고. 근데 이제 결론이 사실 어떤 윤곽을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 지금 자막에 나오고 있지만 굉장한 양보를 했거든요. 영토 문제를 포함해서 이야기하겠다. 예. 삼자 회담에서 논의하겠다. 그 다음에 휴전이 아니라 이제 종전에 예. 동의를 한 것은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정말 이제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지원 없이 전쟁을 계속 수행할 수가 없으니까 여기서 이제 끝을 낸다는 입장을 취한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러시아 입장에서는 사실 러시아가 이번에 전쟁을 하면서 누적 사상자가 62만 명입니다. 그 전사자만 12만 명인데 예. 푸틴 대통령 입장에서도 이렇게 전쟁을 멈출 수는 없거든요. 아무리 독재 정권이라 하더라도 그런 여론이란 게 있기 때문에 이 전쟁이라는 단어도 쓰지 않죠. 푸틴 대통령은 특별 군사 작전이라고 하지 예, 않습니까? 이 러시아인들을 우크라이나인의 핍박에서 해방시키기 위한 군사 작전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 어차피 거기는 러시아 주민이 살고 있는 러시아 영토라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죠. 네. 그렇다면 푸틴 대통령 입장으로서는 핵심 전략 목표를 달성해야 됩니다. 그것은 첫 번째, 적어도 돈바스 지역, 예. 우크라이나 영토의 7%고 주민의 3분의 2가 친러시아계, 러시아어를 구사하는 주민을 소위 해방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전쟁에 대한 정당성을 국내에서 확보할 수가 있죠. 예. 두 번째는 나토의 팽창을 저지하고 이런 식으로 나토 회원국 간의 균열까지도 마련한다면 러시아로서는 큰 승리죠. 세 번째는 이제 젤렌스키 정권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크라이나의 새로운 정부가 친러시아 정부가 된다면은 푸틴 대통령은 전쟁을 끝내고 승리를 선언할 수 있습니다. 예. 예. 이번에는 북한 문제를 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제 시작된 정례 한미연합훈련을 겨냥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한의 가장 적대적인 의사표명이라고 직접 비난을 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한미훈련을 겨냥하면서 핵무장의 급진적 확대 필요성까지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 속내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여러 가지 속내가 이제 복합적으로 표현된 그런 발언이라고 보입니다. 첫째는 북한은 그동안 이제 뚜벅뚜벅 자기의 자강, 군사적 자강의 길을 걸어왔죠. 8차 당대회에서 선언한 것이 5개의 새로운 무기를 개발하겠다는 것인데 그 목표, 북한판 국방 중기 계획이 아직 달성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달성될 때까지는 계속 이런 식으로 새 무기를 개발을 해야 되는 것이죠. 전함이라든지 핵 잠수함을 포함해서. 그것은 이제 한반도 주변의 이제 안보 환경의 변화와는 상관없이 북한 입장에서는 계속 가는 국방 중기 계획입니다. 예. 두 번째는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등장을 했는데 지금 우리가 얘기한 대로 러우 전쟁도 끝나지 않았고 중동 위기도 계속되고 있고 관세 전쟁도 있고 하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와 북한에 대해서는 어떤 실질적인 정책 가동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과정에서 북한이 존재하고 있다. 시간을 끌면 미국만 불리하다는 어떤 강한 메시지를 이런 식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새벽 백악관에서 이뤄진 종전 논의 관련 내용 그리고 우리 정례 한미연합훈련을 겨냥한 북한의 반응까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봉영식 연세대 개건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